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어서 마저 나가도록 할 텐데, 좀 몇몇 반에서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만 잠깐 답변을 하고 진도를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반들에서 이제 선생님, 자, 롤스랑 노직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구클에 올라온 프린트랑 선생님이 설명한 프린트랑 이게 그 프린트 구성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표 내용이 좀 달라서 그게 좀 헷갈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 보시면 그 여러분이 구글에 올라와 있는 프린트에는 자,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 세 가지 원칙, 1, 2, 3원칙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1, 2, 3원칙이 아니라 자, 제1원칙과 제2원칙 이 두 가지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프린트를 만들 때 이제 로버트 노직의 정의의 원칙이 이제 그 정의의 1, 2, 3원칙까지 있어요. 그래서 롤스는 정의 원칙이 두 개가 있고, 노직이 정의 원칙이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이 두 사람을 이제 그 합쳐가지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그 편집상에 그런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편집을 했는데,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보이는 여기에 나오는 이 표의 내용대로 자,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의 자, 정의의 원칙을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 롤스는 자, 정의의 제1원칙이 자, 바로 평등의 원칙.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면은 평등의 원칙 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은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되지만, 자, 이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바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자, 모두 만족될 때 사회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롤스의 정의의 제2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 올라와 있는 프린트는 제가 이제 조만간 그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본으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올리는 그 프린트의 내용대로 이제 그 롤스와 자, 노직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 마저 나가 보도록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공동체주의의 개념, 자,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의 특징,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의 인간관과 국가관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인간 개개인과 공동체는 마치 이제 각 신체 기관들처럼 서로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은 자,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 공동체는 또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각 개개인을 마치 뭐 공동체의 소모품이나 자, 부품처럼 그렇게 희생시켜 버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이 바로 공동체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동체주의의 인간관과 국가관까지 함께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자, 인간 개개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인간은 바로 공동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 공동선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자, 연고적 자아로 바라본다. 무엇이? 바로 공동체주의가.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자, 연고적 자아로 바라본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 자, 그러면 공동체주의에서 자,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기반, 나침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주의에서 볼 때, 자, 과연, 자, 어떻게 개개인이 살아가고 또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동체주의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에서의 정의는 바로 뭐냐?
자, 사회를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며 그 다음에 공동체의 선이라는 것을 실현한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공동체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을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남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 서로 우리가 모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각 신체기관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서로 간의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서, 자,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면서 공동체의 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선 혹은 공공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대면 수업으로도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면 수업 때는 이것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주의에서의 정의는 공동체의 선을 실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관한 소속감을 지니며,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이를 장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공동체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것을 장려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개개인들이 살아갈 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많이 설정을 하느냐? 자, 바로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이득, 개인적인 이익, 자, 이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많이 이렇게 정하고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느냐? 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서서 개개인들의 삶에 관여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될 그런 공동체의 목표, 이런 것들을 개개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이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도록 좀 장려하고 그렇게 좀 이끌어 줘야 된다. 누가? 바로 공동체가 그렇게 장려하고 이끌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에서의 정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굉장히 강한 영향을 끼친 두 명의 학자, 자, 맥킨타이어와 왈처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은 공동체주의를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느냐? 바로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삶의 역사는 항상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족, 도시,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이는 내 삶에 주어진 사실이며 내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내용이 굉장히 길긴 하지만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이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개인의 신념, 윤리, 가치관 등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 가치관, 신념, 윤리 이런 것들은 개인의 100%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맥킨타이어는 그런 것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고,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까지 추론해 볼 수 있느냐, 바로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개인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킨타이어는 자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마이클 왈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이클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자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이냐, 자 바로 사회적 가치, 또 사회적 가치의 배분, 분배,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왈처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 공동체의 역사적, 자 문화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자 마이클 왈처가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부, 권력, 명예, 자 이런 것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자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정리하자면 이래요. 자, 사회적 가치, 자, 부나 권력이나 명예 등을 자, 분배할 때는 각자의 가치마다 서로 다른 그런 기준을 이렇게 두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클 왈처가 주장한 자, 사회적 가치의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 쭉 설명을 해놨는데, 자, 마이클 왈처는 사회적 가치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자, 돈과 상품, 또 안전과 복지, 정치 권력, 기초 교육, 자, 공직,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때, 자, 각자 다른 기준으로 분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마이클 왈처가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자, 이제 부와 관련된, 자, 돈과 상품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 교환 방식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과 복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는, 자, 개개인의 필요. 네. 제가 개개인의 라는 말을 생략을 했네요. 안전과 복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라는 가치는, 자, 토론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의해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적 특수성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을 감안해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왈처는 공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는 이 공직의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업무 담당 자격과 그 다음에 기회의 공정성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각각 다른 그런 분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 똑같은 한 가지의 그런 그 분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각각의 사회적 가치, 돈과 상품, 안전과 복지, 정치 권력, 기초교육, 공직 같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분배할 때는 각각 다른 그런 분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한 마이클 왈처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제시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클 왈처는 일단 사회적 가치는 각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분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다 다르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마이클 왈처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 자, 바로 특정한 사회에서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라는 것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원적 평등이란 말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이클 왈처는 결국에 무엇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느냐? 바로 마이클 왈처는 복합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왈처라는 사람은 자, 특정 영역에서의 독점이 발생하는 것은 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어떤 사람이 경제적 그런 영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자, 부라는 것을 거머쥐게 된다면 자, 그 이제 경제적 영역에서 부를 거머쥐고 자, 경제적 영역을 자, 독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만 마이클 왈처라는 사람은 자, 특정 집단이나 혹은 특정 개인이 여러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모두 소유하는 것,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지배 또는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이클 왈처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자, 부를 가진 사람은 부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만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진 사람은 명예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자, 특정 영역에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 부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자, 한 가지의 사회적 가치를 얻었으면은 이 사회적 가치를 자, 독점할 수는 있다라고 마이클 왈처는 그렇게 봤는데, 다만 자, 부를 가졌다고 해서 권력까지 얻는다고 이제 권력까지 얻기 위해 이제 권력에 손을 뻗는다든지, 아니면은 자, 권력을 가졌는데 자, 자신이 부나 자, 명예를 갖기 위해 이런 자, 다른 사회적 가치를 갖기 위해 손을 뻗는 일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르게 그렇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 상태를 바로 복합평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말로 해서 사회적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복합적으로 분배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바로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프린트에 나온 이 다원적 평등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복합평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마이클 왈처가 자, 이런 이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함으로써 자, 결국에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맥킨타이어와 자, 왈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소단원, 2단원, 네.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이제 모두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여기서 한 발짝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소단원, 3단원, 자,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단원 1, 2단원을 통해서 이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해 함께 배웠는데, 자, 자유주의는 여러분 개개인의 자유를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때요? 자, 나의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사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의 의무와 자, 공공선이라는 것을 경시하지 않고, 자, 공동체주의는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어때요? 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또 그렇게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소모품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 이익 등 사익을 경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자유주의와 자, 공동체주의는 서로 굉장히 상반된 것처럼 상반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두 사상 모두 개인의 행복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사상을 보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의 이익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은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자유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자, 방종이나 자, 이기주의 같은 모습으로 잘못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는 자, 전체주의나 자, 권위주의 같은 그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너무 이제
그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공유주의 비극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은 뭐냐면 이 자유주의가 잘못 변질돼서 개인의 이익과 권리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개개인들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 설명해주는 사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그 가축을 기르는 마을에 마을 사람 모두가 이제 그 가축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공유지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료나 그런 건초를 가축에게 먹이는 게 이득일까요? 아니면 공유지에 가서 공짜로 가축에게 공유지에 있는 풀을 먹도록 하는 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이득이겠죠. 자, 근데 그런 생각을 마을 사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공유지만을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공유지에 있는 풀은 모두 바닥이 나고 아무도 그 공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로 인해서 마을 사람 이제 개개인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유주의 비극이란 사례가 사실은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의 사례를 제가 뉴스로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한번 보시고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이 네. 시민들이 자유롭게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속 양심도서관. 하지만 일부 의식 없는 시민들로 인해 책장이 텅텅 비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상무지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곳에는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손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읽는 벤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책이 담겨 있어야 할 철가방을 열어보니 책이 서너 권밖에 없습니다. 맞은편 정류장의 철가방은 아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책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일대 정류장 3곳에서만 30권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광주 북구 중흥3동의 한 정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정류장 2곳에 처음 양심도서관이 설치될 때만 해도 총 170여 권의 책이 비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3층짜리 책장이 횡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 책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볼만한 책들은 다 가져가 버려서 볼 책도 없고 이용에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양심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고 반납 기한 없이 자유롭게 책을 빌려 독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책도둑 때문에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폐지 주소로 다니신 분들이 새벽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싹 수거해 가버려요. 다른 자생단체들하고도 서로 합의해서 그런 좋은 의견을 좀 이달에 저희들이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걸 철거할 수밖에 없죠. 무심코 집어간 뒤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은 책의 숫자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의 양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심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양심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유지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개방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당장 자기의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책을 가져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양심도서관이라고 하는 공유지를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유지 비극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자유주의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또 공동체주의가 이렇게 잘못 변질이 돼서 전체주의나 권위주의처럼 개개인을 희생시켜버리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등교 수업 때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1940년대 2차 대전 시기에 일본군이 운용했던 이제 그 자살 특공대인 카미카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동일하게 2차 대전 시기에 이제 그 유럽에서 벌어졌었던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인종 학살 같은 이런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관점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네, 카미카즈나 홀로코스트 같은 거는 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은 충분히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검색을 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자 우리가 중단원 1, 네. 자 중단원 2단원 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정의관에 대해서 모두 다 나가보도록 이제 모두 다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단원 2단원 내용을 마치고 자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중단원 3단원 자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대단원 사회 교과서 대단원 6단원 자 사회 정의와 불평등의 가장 마지막 자 세 번째 단원인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 교과서 자 여기는 192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192쪽부터 199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대단원 6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중단원 3단원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개선 방안의 학습 목표는 뭐냐? 자 바로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다양한 제도적 실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사회 불평등, 양극화 현상, 사회 이동, 사회적 약자, 계급, 계층 이런 개념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생각해보기 내용을 보면은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수급지역 양극화 뚜렷, 자 지방대병원 인력난해 울상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의대에 다니고 있는 이제 이제 대학생들이 의대를 졸업하면은 지방에 남으려 하지 않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그런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쭉 이제 그 내용을 봤을 때 자, 수도권에는 이제 의대생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제 의사가 되려는 그런 의대생들이 많이 모여들고,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그런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들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수도권과 자, 지방의 그런 격차를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런 양극화라는 게 심화가 돼서, 이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서로 다른 두 집단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자, 커지는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극화가 심화될 때 자, 어떤 사회적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봐도 어때요? 자, 의대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다 이제 수도권으로만 가려고 한다면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자, 병에 걸려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치료를 받기, 자,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지고, 아니면은, 이제 아이를 낳으려는, 자, 그런 임산부들도 지방에서는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 수도권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지방의 이제 출산율 저하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로 다른 지역 간의 그런 양극화, 또 이런 서로 다른 사회 계층 간의 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은 우리 사회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금씩 이렇게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시간에는 자, 바로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정확하게 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사회 불평등 현상이 자,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사회불평등 현상의 개념 먼저 살펴볼 텐데, 이거는 자 어떤 개념이냐? 네, 이거는 이제 사회불평등 현상이란 개념은 자 어떤 의미냐? 자, 바로 한 사회에서 부, 권력, 자, 명예 등의 희소한 자원이 개인이나 집단에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사회 구성원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은 자, 부, 권력, 자, 명예 같은 이런 희소한 자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희소한 자원은 자,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
자, 능력, 자, 이런 것들에 의해 차등적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고, 자, 그로 인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회 불평등 현상은 자,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희소한 자원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 부를 얻기 원한다. 그래서 이 부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런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고, 또 권력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측면,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경쟁할 때는 사회적 측면에 자,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사회 불평등은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는 거는 모든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자, 국가나 시대마다 그 세부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과거 사회, 다른 말로 이제 전근대 사회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근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신분제 같은 사회제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이제 나눠서, 자, 지배계층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혜택, 정치적인 혜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았던 반면에 피지배계층은 그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 그런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과거 사회처럼 그렇게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은 굉장히 많이 해소된 반면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자, 굉장히 이제 여러 국가에서 이런 사회의 그런 이제 통합, 사회 단합, 자, 이런 것을 저해하는 자, 그런 요소로 떠오르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시대별로 자, 사회 불평등이 나타난 양상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대별 양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 국가별 양상으로 보더라도 사회 불평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적어도 자, 국민들 사이에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불평등이 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자, 인도란 나라는 어떠냐면은 자, 아직도 자, 카스트 문화라고 하는 인도 고유의 자, 계급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자기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느냐, 자,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또 할 수 없는 일, 자, 그런 일들이 자,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자, 가장 기본적인 그런 권리, 그런 이제 기본적인 권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계급이나 계층의 영향을 굉장히 자, 많이 받는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문화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린트 자, 3페이지를 보시면은 프린트 3페이지에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카스트 제도가 궁금한 친구들은 이 프린트 3페이지를 보시거나, 자, 아니면은, 자, 교과서. 자, 교과서에 보시면은 여기 교과서 192페이지에 카스트 제도를 이렇게 설명한 자, 그림과 이 이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 사회 불평등이라는 게 자, 시대별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자, 국가별로 또 장소별로 이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사회 불평등 양상은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경제적 불평등, 다시 말해 자, 경제적 측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은 자, 삶의 다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이 곧 자, 사회적인 또는 자, 정치적인 측면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요소를 잘 활용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이제 높은 사회적 위치에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사회적 위치에 올라가면 어때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 주변을 보더라도 어때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국회의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그런 직위를 맡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제 교수,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이 사회적 측면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회적 측면의 불평등이 결국에는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측면의 그런 불평등이 이제 삶의 다른 측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이 심해지고 사회 이동이 어려워지면은 계층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불평등이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양극화 현상이라는 게 뭐냐? 이건 이번 소단원 시작하기 이제 그 전의 내용에서도 함께 살펴봤었죠. 양극화 현상은 사회 계층 사이에 이런 존재하는 그런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현상이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는 주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의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중위 계층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된 그런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위 계층의 그런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바로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면은 상위 계층이 뭐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대신에 하위 계층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중위 계층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회의 전체적인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것을 굉장히 지금 이제 경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이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양극화 현상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볼 거예요. 어떤 뉴스냐면은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끼리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를 이제 계급 짓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양극화 현상 또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굉장히 조금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를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또 보시고 우리가 다음 내용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사실 부모 입장은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뭐 임대나 뭐 이런 데 살면은 약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애들이 벌써 그거 알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 아파트 사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관리가 안 된다 그래갖고 뭐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편을 나눈다 하더라고요. 그건 다 엄마들이 나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월급 액수를 가지고 200충, 300충 벌이다가 이제는 이렇게 전거지, 월거지까지 나왔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점점 빈부격차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그렇게 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네요.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잘못 시킨 것도 그렇고 그쵸. 걔네들이 그렇게 알고 크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커서도 또 똑같은 걸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뉴스 잘 보셨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자녀랑 이제 뭐 임대 아파트 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이랑 같은 학교에 못 보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쟤는 뭐 전세 산대, 뭐 쟤는 뭐 빌라 산대, 뭐 쟤는 뭐 임대 아파트 산대라고 해서 뭐 서로 막 임거지, 빌거지, 월거지 이런 이제 충격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서로를 좀 구분짓고 있다, 계급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은 사회적 갈등이 이렇게 심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갈등, 계층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동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회 이동이 뭐냐? 이 사회 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살펴보면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회적 위치로 옮기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 이동은 이제 몇 가지 기준을 우리가 둬가지고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동 기간이라는 기준에 따라서는 사회 이동은 세대 내의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 내 이동은 뭐냐? 이 세대 내 이동은 한 세대 내에서 일어난,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사회 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한 개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어때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생이 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을 졸업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직장인이 되죠. 그래서 개인이 이런 그 한 세대 안에서 이런 사회적 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세대 내 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두 세대, 그러니까 부모 자녀 세대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사회 이동을 세대 간 이동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님이 굉장히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이제 뭐 농부나 아니면 어부인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자녀는 이제 뭐 검사, 변호사, 판사, 교수, 이런 사회적으로 굉장히 선망받는 그런 이제 직업을 얻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바로 세대 간 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이동의 기준은 이동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이동은 그 원인에 따라서 구조적 이동과 개인적 이동,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구조적 이동은 뭐냐? 바로 이거는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사회 이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뭐 이제 노비 해방,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노비 해방 같은 경우에는 노비들 이제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업적을 쌓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사회 제도, 그 다음에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화함에 따라서 노비 해방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노비 해방 같은 거는 구조적 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 사회 전체의 그런 이제 변화, 변혁, 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동 원인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개인적 이동이라는 그런 내용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개인적 이동은 뭐냐면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 이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바로 개인적 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 이동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사회 이동을 우리가 이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사회 이동이 어떻게 나뉘는지 잘 알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이동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사회 불평등에 따른 사회 집단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이라는 이제 그런 학문에서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 사회 집단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계급입니다. 계급.
자, 이 사회 집단을 구분하는 계급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이 주장했느냐? 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난 철학자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이 사회 집단 구분 기준은 바로 경제적 측면의 불평등에 주목해서 사회 집단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계급이라는 기준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이것에 주목해서 사회 집단을 나눈 것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산 수단은 어떤 건지 알죠? 생산 수단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공장, 기계, 기업 이런 것들이 생산 수단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주목해서 사회 집단을 나눈 그런 기준이 바로 계급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칼 마르크스는 이제 그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자본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동자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회 구성원들을 구분했는데, 자본가를 다른 말로는 부르주아라고 하고 노동자를 다른 말로는 프롤레타리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측면에 이제 굉장히 주목해서 사회 집단을 나눈 것이 계급이다라고 알아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계급이라는 개념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 말고도 정치적,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서 사회에 존재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을 이제 구분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바로 계층이라고 합니다. 계층. 그래서 계급과 계층은 여러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계층이라는 개념은 누가 주장했느냐? 막스 베버. 이 사람도 역시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이제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기존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요 계급이라는 이 기준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측면에 그런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측면의 명예,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측면의 그런 이제 사회적인 자원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층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그 사람이 꼭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잘 살면 이제 다른 그런 정치적 사회적인 그런 이제 요소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어나긴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성립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이런 계층이라는 개념을 이제 따로 도입을 해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의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을 함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층에 따라서는 바로 상위계층, 중위계층, 하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말이 많았는데 계급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층이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은 상위계층, 중위계층, 하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 불평등에 따른 사회 집단 구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까지 제가 다 나가고 싶긴 한데 지금 한 48분, 49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나가면은 여러분이 좀 지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도 이렇게 좀 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구클이나 아니면 여러분 전공 등교하실 때 이제 저희 있는 4층 교무실에 들르셔가지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여기
이제 교과서, 프린트 25페이지를 모두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자, 공간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많이 고생하셨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